안녕하십니까. 인터넷 과몰입 및 게임 사용 장애 강의를 맡게 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승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많이 던지시는 질문을 기준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돌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부모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제 게임 사용이나 타블렛 PC의 이용, 기타 유튜브 이런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재미있다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워낙 이런 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외부에서 지적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잘 통제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조금 더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가지 주제의 디지털 미디어 또는 게임에 빠지는 데에는 다양한 정서적인 이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이전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러니 즉 단순하게 조절을 하는 게 좋겠다 또는 이렇게 조절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들 스스로도 이것이 우리 중독 질환으로 분류되는 만큼 자기 행동을 잘 알고 있지만 통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다뤄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정말로 게임이 재미있거나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적으로 통제한다면 게임 사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보다 큰 아이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즉 부모님들은 잘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특별히 게임 사용 시간이 늘어난다거나 부모님들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들을 미루어 보아 혹시 아이가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실 준비가 돼야 됩니다. 대체로 학교에서 갈등이 있거나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경우 집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게임 사용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외부 대상에 몰입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외부적인 통제뿐만 아니라 여가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도와줘야 될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부모님들이 주말에 집에 계실 때에도 똑같이 적용하시는 것이 맞는데요. 대체로 몸으로 노는 걸 같이 하실 수도 있고요. 외부 활동, 운동 등 부모님들이 함께 나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버님이 퇴근 후에 집에서 TV를 보고 인터넷을 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아이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님이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아버님이 주장하시는 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로서는 모순적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모님들이 모범이 되시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모범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될 때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나 또는 학교, 방과 후 또는 학원에서 게임을 많이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늘어난 것도 아이들의 게임 사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활동 이외에도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가 게임 이외의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돌보는 대안학교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아이들 센터에서 만나는 친구들의 모든 경우 게임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 활동 혹은 기숙 학원에서의 활동 등을 통해 게임의 사용 없이도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게임을 중단한다고 해서 금단 증상을 보이거나 게임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관찰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누구나 더 재미있는 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게임보다 재미있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 재미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게임 이외의 것을 반드시 선택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 게임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던 적던 그 게임이 재미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 게임 이외의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심리적인 영향 또는 아이들에게 뭐 칭찬, 함께하는 시간 모든 것이 있겠지만 그 외에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강제로 아이들이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인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사춘기가 시작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은 아직은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감정 표현이 과격해지고 부모님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 초등학생인 경우는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명심하셔야 되고요. 아이들의 게임 사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자존감 향상 방법 중에 하나는 칭찬입니다. 칭찬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가장 적절하게 잘 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체로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서 결과가 아닌 행위에 초점을 두라 라는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극적으로 표현해 주느냐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규칙이 있는데요. 우리는 AAA라고 부르고요. 이 AAA는 각각 행동, 그다음에 행위자, 그리고 감사와 인정의 표현, 약자입니다. 아이가 어떤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잘했다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누가, 아빠가 너가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쁜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런 것들처럼 구체적인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것이 아이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연습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2019년에 국내에서는 이미 디지털 미디어 기기 사용에 대한 예방적 공고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데요. 다양한 과학적 근거, 문헌적 근거를 참조해서 제시하는 것이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몇 살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의견은 만 2세 이하의 아동들은 노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좋다입니다. 만 2세 이후에도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현재로서 알려져 있는 근거는 2시간은 이상 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많은 과학적 근거로는 2시간 이상 했을 경우 아이들의 수면의 문제, 역시 식이의 장애, 또한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길다고 느끼실 수 있으나 2시간 이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위험인자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2시간 정도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 스마트 기기 이용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통제하신다고 해도 2시간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주말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디지털 기기에 대한 노출이 많이 되는 것에서 염려를 많이 하실 텐데 주말도 가능하면 2시간으로 제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최근에 이런 재난적 상황에서 특별하게 디지털 기기에 노출이 많은 것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너무 우려하지는 마시고요. 가능하다면 다른 활동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현재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기에 디지털 기기 사용 때는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감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의 제공자, 유튜브나 SNS 등의 제공자들이 게시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적절하게 규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드로이드 또는 애플, 다양한 핸드폰 사용하는 업체,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곳에서 부모들이 자녀 계정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윈도우 사용하는 윈도우 계정에 자녀 계정을 만듦으로써 자녀들의 스크린 타임,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제로 디지털 미디어 기기 사용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4세 이하의 아이들이 소액 결제 등을 함으로써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자녀 계정을 통해서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의 결제, 소액 결제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앱들을 결제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할 수 있는 방법이니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이가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면서 생기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가족들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가족과의 갈등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아이들이 디지털 미디어 기기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디지털 미디어 기기의 사용에 의해서 부모님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들이 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역설적으로 아이들의 디지털 미디어 기기 사용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로서는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신 뒤에 아이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 디지털 미디어 기기 등을 이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사회적인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아이들이 그 기기를 사용하면서 얻는 이득과 또는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드럽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 권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부적인 통제로 행동이 조절되는 것은 일정한 나이까지입니다. 특히 중학교 이상의 아이들은 스스로 이 문제들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권고합니다. 그 다음은 부모님들이 기기 사용 시간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사용하는 미디어의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 중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성인 계정을 그냥 아이에게 제공하시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지금 아이들의 부모님 세대는 기존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특히 그분들은 게임 사용도 능숙하게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게임이나 아니면 그런 게임 플랫폼들의 계정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는 게임들은 등급을 통해 사용 연령을 제한하고 있으나 부모님들의 계정은 성인 계정이기 때문에 그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누구나 조금이라도 그것들을 해본다면 성인 계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컨텐츠에 노출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실제로 보고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부로 허용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그런 미디어에 노출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며칠 또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사용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의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아이들의 긍정적인 행동의 보상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기기는 마치 공부하듯 또는 TV를 사용하듯 책을 읽듯 지금은 당연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적절한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마치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보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후에는 그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되게 됩니다. 즉,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역설적인 결과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영향을 받는 과정 중에 수면의 부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심야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수면을 부족하게 만들고 이 수면 부족은 학업 성적의 저하, 집중력의 저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는 기기의 특성상 충전을 해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런 경우 집에 공개된 장소에 충전 스테이션을 설정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최근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 중에는 8개의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처럼 충전을 한 곳에서 하게 하는 것은 야간의 스마트폰 또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상당히 제한을 가할 수 있고요. 부모님들께서도 자신의 기기를 그곳에서 충전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아이들이 그 행동을 적절히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습관 그대로 아이들이 사용하게 되고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사용 습관에 조금 더 덧붙여서 과하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아이들이 보는 곳에서는 적절하게 사용하시고요. 특히 수면 시간, 식사 시간, 대화 시간에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과도하게 게임을 사용하고 있거나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때는 선별 검사를 통해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선별 검사는 반드시 병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각 지역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원 지역은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충분히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화면에 나오는 연락처로 꼭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아이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정신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건들은 게임 사용 혹은 디지털 기기 사용을 통해서 자신이 해야 될 당연한 업무를 하지 못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소년들의 경우는 등교 거부 또는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다거나 적절한 학업 성적을 취득하지 못할 때를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이 상황을 도저히 통제할 수 없겠다고 느낄 때도 도움을 청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통제할 수 없다면 사실 주변의 그 누구도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부모님들이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때는 아이를 잘 통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이와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았을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부모님들이 적절하게 전문가의 조언을 얻거나 부모님들의 교육을 통해서 의사소통 기술을 개선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꼭 자녀를 데리고 병원을 찾지 않더라도 부모님들께서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는 것이 단순히 게임 사용 장애의 결과물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존질환이 절반가량에서 나타나는데요. 특히 우울, 불안, ADHD 등이 흔히 나타납니다. 아이가 심하게 우울한 모습을 보이거나 과도하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행동상의 문제가 나타난다면 게임 사용 장애는 그냥 그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신과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에 오면 어떤 치료를 할지 많이 걱정하십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게임 사용 장애 자체로는 약물 치료의 효용성이 크게 검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주로 공존된 질환을 치료하는 것에 약물을 사용하고요. 게임 사용 장애는 인지행동 치료, 동기 강화 면담 등 실질적으로 비약물적 치료를 통해서 게임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약물만 사용한다는 편견을 갖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는 데 주저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게임 사용 자체가 모두가 병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은 게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가 정도를 벗어났다고 판단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병적이지 않은 게임 사용은 부모님들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와서 도움을 받는 경우 대체로 약물 치료는 공존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약을 사용해서 무조건 치료한다는 편견은 갖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게임 사용 장애로 진단이 된다면 이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가족 간의 역동, 그다음에 가족 간의 갈등도 중요한 도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가족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번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권고안에 대해서는 몇 번 다시 읽어서 숙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으로 아이들을 돌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승민이었습니다.